지금 보시는 영상은 엄청 셉니다. 좀 이렇게 심장 약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직접 보시죠. 네. 3차로에 있던 트럭이, 불박차도 트럭입니다. 같은 1톤 트럭. 1톤 트럭 대 1톤 트럭.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와서 2차로에서 다시 1차로 들어오면서 불박차랑 부딪히면서 건너편으로 화단을 타고 넘어서 전복됐습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차에서 튕겨나갔나요? 물어봤더니 건너편에 다른 차랑 부딪혔나요?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석에 있지 않고 조수석 쪽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안전벨트 매트라면은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추락했을 때요. 추락하거나 전복했을 때 안전벨트만 매면은 그러면은 차가 나를 보호해주지 차랑 같이 구르면서 만약에 여기 어디에 그냥 세게 팍 부딪히면서 뭐가 함몰됐다든가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전벨트 매면은 다치긴 하더라도 사망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 밖으로 문이 열리면 튕겨나가든가 아니면 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쿵쾅쿵쾅 해갖고 그래서 머리를 다쳐갖고 사망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사고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처음에 얘기했답니다. 불박차에게도 30% 잘못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그렇다. 통상적으로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70대 30이다. 근데 보험사 책에 그래 돼 있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나중에 본사 직원한테 70대 30이 일반적이라는 얘기고 뭐 80대 20도 될 수 있고 60대 40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본사로 넘어갔답니다.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양쪽 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죠.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입니다. 상대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1차로에 달리고 있었는데 3차로에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화물차가 전복됐고요. 그리고 2차로 진입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있었습니다만은 2차로에서 1차로 돌 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전복되어 병원을 옮겼지만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불박차 운전자도 마음이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차가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 상대차가 0.86초 만에 진입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하는데 1초 전후가 걸리죠. 그 1초 전에 브레이크를 겨우 잡는다는 거죠. 회피가 어려울 것을 사료된다고 나왔다. 70km 구간에서 불박차는 77km였다. 과속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70대 30을 얘기한다. 같은 보험사다. 어느 쪽 편을 들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10%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저희한테 과실이 있습니까? 보험사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채무분쟁 소송을 거는 방법과 둔심에 가는 방법인데요. 금감원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10%의 과실이 생긴다면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편에게 지불되는 손해배상 말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줘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채무분쟁, 즉 난 잘못한 게 없다, 줄 게 없다라는 소송을 걸든가 아니면은 둔심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저쪽도 우리 고객, 이쪽도 우리 고객 어느 편을 들어줄 수 없죠. 같은 보험사에서
그 유족들한테 채무분쟁 소송 걸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은 채무분쟁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그런답니다. 우리한테 잘못이 1%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잘못이 0%에 이기는데 자기는 그렇게 과연 0%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문을 구해봤답니다. 자기네 사무실에도 자기네 회사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고 외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도 보고 많이 본답니다. 제가 올리는 걸 보험사에서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많이 봅니다. 저한테 자문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는데 가끔가다 보험사 직원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직원들은 저는 보험사 직원입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변호사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기 안 하고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거 보험사 직원이 올린 것 냄새가 나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전 해주지 않죠. 제 적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은 충격 부위라든가 이런 걸 보고 100대 0으로 밀어붙일 텐데 근데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은 저기 보이네. 저 보이네. 저 깜빡이도 보이네. 그래서 80대 20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불박차에서 잘못이 있다라는 거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갑니다. 고. 네. 요 차예요. 요 차.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자, 저 차가 깜빡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70km에 77로 달렸어요. 그 정도는 경찰이 말하는 과속이라는 것은 제한속도 20km 초과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제한속도보다 꼭 20km가 아니라 80이라 하더라도 과속으로 보려면 보는 거고요. 77도 과속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7km, 시속 7km 오버된 것 때문에 사고냐 아니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상대차가 보시죠. 깜빡이 보입니다. 지금은 보여요. 잘 보세요. 저 트럭을 보세요. 깜빡이가 보이죠? 깜빡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 보입니다. 이제는 이 차로 들어오면서 앞에도 안 보이죠? 예. 보험사 직원은 저 차 3차로 2차로 들어올 때 깜빡이 켰다. 깜빡이 켰고 그리고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오는 게 보인다. 보이는데 왜 방어운 좀 못했느냐. 그래서 이 불박차 운전자 쪽에서 저 보험사를 트럭 그 유족들을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소송 걸어달라 내 잘못 없다는 거니까 자신 없다. 100대 0으로 이길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자신 없다. 그래서 안 걸겠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양쪽 다 같은 보험사니까 여기도 우리 계약자인데 여기다가 당신 줄 게 없어라고 소송 거는 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소송 들어오면은 그때 대응하겠다. 그건 이해가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깜빡이도 보이고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네. 그래서 이건 100대 0으로 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의 본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사건에서 뭘 보냐 하면은 제가 보는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둡나요? 안개 꼈나요? 왜냐면 안개 꼈으면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면은 기본적으로 20% 감속해야 되고 또 가시거리가 100m 하는데 50% 감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개 꼈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깜빡이 켰나요? 3차로에서 2차로 돌 땐 보이는데 2차로 1차로 때는 불 불면 어떤가요? 그것을 확인했는데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잘 보였대요. 잘 보였는데 왜 이렇게 뿌옇게 보였느냐? 마치 유리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렌즈에, 카메라 하시는 분들 보면 렌즈에 이렇게 입김을 해갖고서 찍으면은 이렇게 뿌옇게 나옵니다.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차도 1톤 리베로 화물차입니다. 화면이 뿌연 이유는 그날 안개가 짙었던 것이 아니고요. 내부 온도차로 블랙박스 렌즈에 습기가 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CCT30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1초에서 방향시등이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즉 3차로에서 2차로 돌 때는 방향시등 켰지만 2차로 1차로 돌 때는 방향시등이 안 보였습니다. 또 운전석 문에 달린 방향시등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으며 만약에 켰다면 불빛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좀 다치셨는데 상대편 운전자 사망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자 아직 통증은 있지만 상대가 책임보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찍 마무리 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거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저 보배드리며 영상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많아 맨인 블랙박스 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해서 그래서 인터뷰가 어렵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맨인 블랙박스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맨인 블랙박스는 제가 2016년 8월에 시작해갖고 11월까지 했던가요? 예, 벌써 2년 반 지났는데요. 이 사건 불박차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2차로 1차로 들어오는 게 보인다. 그래서 백대영 아니다라고 한답니다. 같은 보험사. 어떻게 될까요? 유족 측에서 이 사건 제가 사망 사고인데도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2가지 때문에 올립니다. 첫째,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안전벨트의 필요성 때문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벨트는 항상 매야 됩니다. 안전벨트만 맸으면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둘째, 보험사에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해요. 그러면 피해자 유족 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얼마 달라 밀고 댕기고 하겠죠. 보험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사는 최저보상금 2천만 원에 그냥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불박차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할증된다고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니까 나 보험료 할증되더라도 좀 많이 유족들한테 가게 하고 싶겠지만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보험료 할증되지 않고 그냥 보험사에서 그냥 얼마 최저보상금 준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하지 않겠죠. 그러나 과연 이 사건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걸까요? 불박차에게?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저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핸들 왼쪽으로 틀으면 내가 뒤집어지죠. 파단 타고. 오른쪽으로 틀으면 그 차랑 더 세게 부딪히죠. 내 방법은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고 잡고 그러니까 그 차 넘어가다 바로 이 불박차 멈췄죠. 불박차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불박차에게 과실이 0.00 몇 %라 0.001%라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 만일 저한테 유족분들이 한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보험사에서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럽니다. 억울합니다. 소송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하면은 못 이깁니다. 저는 못 이깁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분들은 저보다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신 없어 하는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변호사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호사분도 그러죠. 소송에서 내 이기면 받을게. 이기면 저 인지대만 내세요. 근데 인지대 뭐 한 돈 100만만 내세요. 그리고 수임료 안 받을게요. 이기면 내가 받을게요. 이기면 30% 나한테 주세요. 착수금 없이 할게요. 그런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면 어떡할 겁니까? 예컨대 2억 원을 청구했어요. 2억 원을 청구했다 지면 어떡할 겁니까? 2억 원 청구하면 인지대 송달료가 한 100만 원 듭니다. 그거만 부담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못 이기면 안 받을게요. 이기면 30% 주세요. 졌을 때 어떡할 겁니까?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됩니다. 1억 원 청구했을 때 480만 원. 2억 원 청구했을 때 680만 원 물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소송해달라고 하면 이 사건 전 자신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이 한이라도 풀게. 질 때 지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 패소하면은 얼마 청구하실 겁니까? 2억 원 청구했다가 패소하면은 680만 원. 1억 원 청구했다 패소하면 480만 원 물어줘야 되는데요. 그만큼 마련돼 있습니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했다가 소송 걸었다가 지면 그만이지. 지면 그만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 본인한테 개인 보험금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런 게 들어있다면 그것은 과실과 관계없이 우연한 재해죠, 재해. 재해로 인해 사망했으니까 원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정해져 있는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내 차로부터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자손에 가입돼 있으면,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에 가입돼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손 없죠? 자동차 상해 없죠? 그러면 이제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분심이 당연히 100대 나오겠죠. 이걸 갖고 분심해서, 왜냐면 자동차 망가진 게 있으니까요. 불박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심이 가는 거.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100%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 차 망가진 거 100% 못 주겠다는 거죠. 다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분심이 가든가, 채무부존재 소송 거든가. 근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자신이 없다는 거고요. 이거 갖고 분심이 갈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분심이 가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담당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일단 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는데, 책임보험에서도 2천만 원까지는 대물 배상이 되죠. 보험사에서 얼마큼 준다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내 돈으로 고치고 그냥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사건 잊으세요. 그리고 우리 유족 측에서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잘 싸우라고 그러십시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불박차한테. 그러니까 판사가 나 같으면 10번에 한 번 피한다. 그럼 90대 10이죠. 나 같으면 10번에 2번 피한다. 보험사, 본사 담당자는 80대 20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질문자 말에 의하면 질문자가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한 거를 저한테 올려준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사고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족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아픈 마음을 또 아픔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지만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 비용 물어줄 각오가 돼 있어야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안전벨트 꼭 매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소송할 때는 소송에서 지면은 보험사에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100% 지면은 1억 원 청구했을 때 480만 원, 2억 원 청구했을 때 680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아, 이제 1심에서 하는데 항소심 또 가서 항소심 또 한번 해보십시다. 항소심 가면 또 그만큼 물어줘야 됩니다. 대법원 안 가더라도 1심에서 끝나면은 한 5, 600만 원 물어줘야 되고요. 2심까지 가면 한 200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아, 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피할 수 있는지. 불박차 운전자 쪽에서 할 게 없어요. 근거만에 밀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저 유족들이 소송 들어오면은 보험사에서는 또 같은 보험사지만은 보험사에서는 싸우겠죠. 왜? 돈이 나가면 안 되니까. 돈이 안 나가야 보험사가 그만큼 이익이 남으니까. 말로는 80대 20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가 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싸울 겁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고인데요. 마지막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댓글은 달지 말아 주십시오. 단지 이런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어렵게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